선생님 혹시 100m 몇 초 이런 거 기억하세요? 15초 4? 그때 엄청 잘 달렸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제가 막 한 13초 이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엄청 잘 달렸는데? 네, 근데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때 달리기 하는 걸 진짜 좋아했었네요, 제가. 그래서 이런 책이 작품에 나왔나 그냥 봐. 첫 책이도 달리고 중상장 달려요. 아, 그러네요, 진짜. 중상장 달려요. 장갑 얘기는 되게 재밌거든요. 네. 어떻게 저 장갑들을 저렇게 다 캐릭터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리즈로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고무 장갑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 이야기는 어떨까? 처음에는 고무 장갑을 가지고 어른 이야기를 구상했었어요. 엄마, 뭐 슈퍼 엄마 이야기. 근데 이제 또 슈퍼예요. 슈퍼 시리즈로 갈 뻔했네. 슈퍼 장갑.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그림책의 특징은 캐릭터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 구성이 아주 탄탄하다. 그거였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림만 가지고는 나올 수 없는 어떤 특질들인데 그렇게 글을 잘 쓰게 된 그 이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으세요, 본인한테? 글을 쓴다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제가 갔던 학교에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그 옆에 아동문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서 듣고 선생님 수업하는 것도 가서 듣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책도 엄청 많이 읽고 막 글도 좀 쓸 줄 알고 그랬다면 어쩌면은 더 흡수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순백에. 네, 진짜 나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 무슨 책을 읽어라 그러면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고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더 좋은 게 아니었나. 선생님도 잘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잘 썼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었나? 아니에요 선생님. 다른 분하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깍두기라는 네. 첫 작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진짜 저희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건 책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구나. 그러니까 그 살아오신 과정이나 뭐 작품에 나타난 걸 보면은 나한테 있었던 결핍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 없는 거를 굉장히 잘 흡수하는 그런 어떤 그 기질? 이게 그 생리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그 약간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가진 게 이렇게 되게 많지 않고 그리고 재능이나 이런 것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작가님 생각이신 네. 거죠? 그거를 자꾸 탓하고 막 이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얻어질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쪽으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야. 그리고 결핍이 없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자꾸 위로를 하는 거죠. 저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했던 것 좋은 같아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전 육상 선수로 뛰던 어린 시절의 유설아 선생님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게 됐어요. 선생님 혹시 100m 몇 초 이런 거 기억하세요? 15초 4? 그때 엄청 잘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거의 제가 막 한 13초 이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엄청 잘 달렸는데? 네, 근데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때 달리기 하는 걸 진짜 좋아했었네요, 제가. 그래서 이런 책이 작품에 나왔나 그냥 봐. 첫 책이도 달리고 중상장 달려요. 아, 그러네요, 진짜. 중상장 달려요. 발견. 저도 지금 발견했어요. 좋으시죠? 저희가 네. 그런 거 발견해 드리려고. 다음번부터 어린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와. 대학 때는 그림 스타일이 어떠셨어요? 저희 그게 참 궁금했어요. 대학 때요. 사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잘 그리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잘 그릴 수는 없고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드로잉 교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되게 원론적인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맨날 그리래요. 아니 그런 대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다른 방도가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수첩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진짜 맨날 한번 그려봤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그래서 눈에 정말 보이는 걸 스폰지시네요. 눈에 보이는 거를 계속 그렸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짜증났어요. 왜냐면 못 그리니까 내 결과물이 너무 싫어서. 근데 그게 한 권에서 두 권이 되고 수첩이 점점 쌓여갈수록 약간 성취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붙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질문하신 게 그 대학교 때 어떤 그림체였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처음에는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개성 있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변형을 많이 네. 표정이 확 피세요. 네, 그런 거 너무 좋아했는데 다시 작가가 돼서 그림 그릴 때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왠지 잘 그리지 말자 이 머리띠 띄었을 것 같은데. 잘 그리지 말자. 저 제가 궁금한 거 슈퍼화가 잘 그리지 말자. 네네. 이제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저 선생님 작품 세계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슈퍼토끼, 슈퍼거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장갑들 얘기. 네. 네. 슈퍼토끼, 슈퍼거북은 선생님의 삶의 궤적에 비추어 보니까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뭐가 좀 밝혀진 것 같은데 저 장갑 얘기는 되게 재밌거든요. 네. 어떻게 저 장갑들을 저렇게 다 캐릭터화해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시리즈로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제가 슈퍼거북, 또 의리의리한 계집, 밴드 브레멘 이런 전작들은 약간 무거웠어요. 주제나 다루는 내용들이 의리의리한 계집이나 밴드 브레멘 같은 경우에 그게 말로만 그렇게 뭐 유기견 뭐 강아지 버리지 말자 또 이렇게 뭐 동물들 학대하지 말자 이런 거를 말로만 하는 캠페인성으로 끝난다는 게 되게 죄책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입만 사른 작가인가 막 이러면서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아지니까 약간 가벼워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만난 어린이들이 중에서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선생님, 동물 얘기 그만하고 우리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너네 얘기? 갑자기 막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고무 장갑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 이야기는 어떨까? 장갑을 막 조사했더니 장갑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고무 장갑을 가지고 어른 이야기를 구상했었어요. 엄마, 뭐 슈퍼 엄마 이야기. 근데 이제 슈퍼시리즈로 갈 뻔했네. 슈퍼장갑. 그거를 이제 편집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이디어를.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는데 어른 이야기보다는 어린이 이야기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마침 또 전에 어떤 어린이가 저한테 부탁한 것도 있었으니까 겸사겸사. 네, 겸사겸사 해서 이제 어린이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고 시리즈 이야기를 하게 됐죠. 이제 캐릭터가 아깝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하나 하고 끝내기에는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것 중에 이제 책들을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캐릭터들이 나중에 다 주인공으로 올 것 같은 그 캐릭터성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연들이 아니라 다 주변 인물들인 것 같고 저기 구석에 내가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게 그 사람들을 평소에 잘 관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관찰을 잘 하시는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사람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에 그닥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시리즈를 시작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연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작가가 되고 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항상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들어보지 않아도 비슷비슷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가거나 아니면 지나갈 때 동네에서 막 떡볶이집 지나갈 때 떡볶이 사러 갔을 때 거기 애들이 막 와글와글 몰려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귀를 쫑긋 세워서 막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가가 되고 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 이렇게 삶이 되게 풍부해지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좋은 취미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취미가 그러니까 직업이 돼가지고 네네네. 책도 나오고. 덕업일치. 저 장갑은 특히 아이들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갑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 얘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나온 얘기니까 거기 혹시 이런 장갑 넣어주세요, 이런 장갑 넣어주세요 이런 주문은 없나요? 많아요. 네. 어떤 거를 첨가를 하실 건가요? 막 많은 장갑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몇 명의 후보로 이제 전학생 장갑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학생 장갑이요? 네, 일단 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골키퍼 장갑이 있고요. 골키퍼 장갑은 뭐든지 막는 장갑이에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아니었는데 골키퍼 장갑에 대해서 딱 말을 던졌더니 어린이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주는 거예요. 걘 뭐든지 막아요. 막 그러면서 말도 막고 막 뭐 못 오게 하고 네. 막 이러는 거래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것도 막 메모를 해놓고 저는 제가 처음에 선생님 뵙기 전에는 선생님의 작품은 어린이들에 대한 동료의식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이걸 적어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린이들이 선생님을 동료로 생각하고 선생님에게 뭔가 조언도 하고 이야기 캐릭터도 권해주고 이러는 이제 스스럼 없는 동료로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그래서 그것이 뭐가 선이고 뭐가 혼지 모르겠지만 유설아 선생님을 지금 유설아 선생님에게 독자들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풍경을 상상하면 같이 이렇게 작업실 동료가 얘기를 걸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사랑받으시는 비결이 뭘까요? 어른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저를 보여주고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어린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편하고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어린이들과 이야기하고 내 얘기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 얘기도 막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재밌나 봐요, 제가. 저는 처음에 어린이들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고 또 약간 자신감도 생겨서 저 친구들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더 스스럼 없이 되는 것 같아요.